13장 14번 문제입니다. 13장 14번 문제는 트럭이 있는데 이 트럭이 15m/s로 달리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10m 미끄러지고 멈춰섰대요. 그때 뭘 구하는 거냐면 Constant Horizontal Force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볼까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트럭이 있는데, 이 트럭의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 트럭의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우선적으로 mg가 있겠죠? 이 차에. 그 다음에 이 차에 지면으로부터 반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배를 딸고 다니고 있는데, 배와 딸려있는 곳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이런 힘이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고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F라는 힘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카이네틱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뭐가 같냐면 자동차가 있고 트럭이죠. 트럭에 질량이 있는 녀석이 가속도가 있는 이러한 카이네틱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반력과 중력은 같을 테니까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 보이는 이 T에서 F를 뺀 녀석이 MA가 되겠네요. 근데 이 A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리고 마찰력은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T는 또 어떻게 구할까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거 보면 원래 15m/s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중에 이런 식이 있을 거예요. V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로의 제곱은 2A S 마이너스 S0 이렇게 이런 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그때 V는 최종적으로는 자동차가 멈췄으니까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속도는 15m/s였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는 처음에는 0이고 그 다음에 10m 미끄러졌다고 했으니까 10m 이동한 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가속도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보니 11.25m/s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속도를 우리가 알았지만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이 t 값과 f 값을 모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t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t를 알아야지만 f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t는 어떻게 구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유물체도와 카이네틱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보트가 있는 녀석을 한번 볼까요? 보트가 이렇게 딸려있는 녀석이 있는데 이 보트가 딸려있는 녀석의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보트에 무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력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요 앞에 이렇게 연결된 요 부분으로 힘이 있겠죠. 아까 이전에 방향은 반대겠네요. 아까 이전에 여기에 트럭에서 보트와 연결 부분에 힘이 T가 걸렸다고 했으니 실제로 자동차와 보트 부분에도 이렇게 T의 힘이 걸리고 있을 겁니다. 얘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인데 카이네틱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될까요? 카이네틱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이쪽 방향으로 A의 만큼의 가속도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t는 뭐랑 같아요? 얘의 무게는 1메가그램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그러니까 1000 곱하기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가속도 구한 녀석 가속도를 곱한 값이 될 거고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계산해보면 t는 계산을 잽싸게 해보면 11.25 킬로뉴턴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t를 구할 수 있다면 아까 여기서 계산한 이 녀석으로부터 f도 계산이 되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13-14번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3-24번 문제입니다. 13-24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터가 줄로 박스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V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는 식으로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뭐 구하라는 건가요? 텐션을 구하라고 하네요. 언제? S가 10m일 때. S가 10m일 때 텐션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박스는 20kg 그리고 그라운드와의 마찰 계수는 0.2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박스가 있고요. 박스에는 당연히 질량이 있으니까 mg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반력으로 노멀 포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줄을 뗐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장력이 있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지면에서 끌려가고 있는데 마찰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마찰력 때문에 생기는 힘이 있을 거예요. 이 마찰력 때문에 생기는 힘은 노멀 포스에다가 마찰 개수를 곱한 녀석이니까 0.2n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녀석이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고 카이네틱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카이네틱 다이어그램은 박스가 있고요. 박스에 질량이 있는데 이 녀석이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는 보면 노멀 포스랑 mg랑은 같고요. 네, 질량은 주어져 있고 중력 가속도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식이 t-0.2n이 뭐랑 같죠? ma랑 같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n 값은 우리가 아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값이 이 t와 그 다음에 가속도의 값을 모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이 t가 되게 됐죠. 그럼 t를 어떻게 구할까요? 또 a는 어떻게 구할까요? 근데 보면 이게 v가 주어져 있어요. v는 0.05 s의 2분의 3승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수 있을까요? t에 대한 함수는 아니지만 우리 여러분 이거 아시죠? ADS는 VDV. 그러면 결국에는 가속도라고 하는 녀석은 V에다가 dV, ds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V는 여기에 보이는 요 값이 들어가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dV, ds는 dV, ds는 어떻게 되죠? dV, ds는 0.05에다가 곱하기 2분의 3하고 s의 2분의 1승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알고
얘도 아니까. 그러면 가속도가 주어지겠네요. 그럼 가속도가 주어질 텐데 언제? S가 10일 때 가속도는 여기랑 여기에다가 S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가속도는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속도를 잽싸게 구해보니까 0.375m/s 제곱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가속도를 알면 여기서 요 값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도 아는 값이고, 그럼 결국에는 이 줄의 장력도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3-65번 문제입니다. 13-65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그네를 타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회전하고 있을 때, 그때 콘스탄트 스피드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언제? 세타가 30도로 이렇게 케이블로 지지를 하고 있을 때, 그때의 콘스탄트 스피드를 구하라고 합니다. 또 뭘 구하라고 하면 50kg의 패신저가 탔을 때 그때 N방향, T방향, B방향 여기 각각 T방향, B방향, N방향으로 이 각각의 그 폴스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사람을 하나의 포인트, 파티클로 보고요. 그때 힘은 무엇이 있죠? 힘은 당연히 무게가 있으니까 mg, 그리고 그네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력이 있을 겁니다. 이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될 거고요. 이게 뭐와 같죠? 네, 카이네틱 다이어그램이랑 같죠. 카이네틱 다이어그램은 3차원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보면 이제 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노멀 포스에 대응하는 가속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셜한 방향으로 3차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탄젠셜한 방향의 가속도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보면 t에다가 사인 30도 마이너스 mg, 여기가 지금 30도죠. 여기가 30도니까 t 사인 30도는 mg랑 같겠죠. 그 방향으로는 지금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비방향으로는 지금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이 하나가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보이는 t 장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멀한 방향으로, 즉 t 코사인 30도, 이게 뭐랑 같죠? MAN이랑 같게 되겠죠. 근데 이 AN은 가속도는 어떻게 되죠? 가속도는 로분의 V 제곱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로는 중심으로부터 사람까지의 거리가 될 텐데요. 그림에서 보면 그림을 2차원 평면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바가 4m짜리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줄이 이렇게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 길이는 여기가 6m니까 이 로는 어떻게 되죠? 로는 4 플러스 6의 사인 30도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얘 t 알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다 아니까 결국에는 이 v도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50kg의 패신저가 탔을 때 그때 NT B 방향으로의 폴스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면 노멀한 N방향으로의 폴스 컴포넌트는
당연히 MAN일 테니까 M 로분의 V의 제곱. V는 조금 전에 계산했던 여기에 보이는 이 V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셜한 방향의 가속도는 지금 이 회전하는 회전목마인가요? 네. 여기에다가는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탄젠셜한 방향으로는 지금 가속도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비방향으로는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지금 사람이 있는데 비방향으로는 지금 mg 만큼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비방향으로 fb가 존재할 텐데 fb는 50 곱하기 9.81 인 이 녀석이 fb가 되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91번 문제입니다. 13-91번 문제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와 같이 생긴 형상의 물체가 있는데 그때 이 로드를 따라서 이 볼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회전하는 속도와 그 다음에 회전하는 각속도, 그 다음에 회전하는 각가속도가 세타가 30도일 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모션은 호리존털 플레인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determine the force of the guide on the can을 구하라는, 이 force를 구하라고 하는, 가이드로부터 force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자유물체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물체도, 자, 이 볼의 자유물체도를 그려야 될 텐데요. 이 볼의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일단 두 개의 물체가 지지하고 있죠. 여기에 보이는 바와 그리고 뒤편에 있는 요 가이드, 요 두 개에 의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우선 바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을 때 그때 힘이 이 부분에 노멀한 방향으로 힘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세타가 30도고 여기는 수직이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가이드가 없어졌을 때 또 발력이 생기겠죠.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가 60도가 되겠죠. 여기 30도니까. 그러면 살짝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30도인 이런 발력이 또 하나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카이네틱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되죠? 카이네틱 다이어그램은 자, 이 30도를 기준으로 AR과 그 다음에 A 세타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네, 이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제 AR과 A 세타로 이렇게 카이네틱 다이어그램을 표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R과 그리고 이 세타와의 관계식이 있을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R. 그 다음에 0.5m, 0.5m. 그리고 여기가 세타니까 그러면 보시면 여기가 0.5R.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0.5분의 0.5R이니까 이거로부터 R은 코사인 세타
라고 표시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R은 코사인 세타라고 표시할 수 있으면 R 닷은 어떻게 되죠? R 닷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세타 닷. 그 다음에 R2 닷은 어떻게 되죠? R2 닷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세타 닷의 제곱. 앞에 거 미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사인 세타의 세타 2닷.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때 각각 세타가 30도일 때 세타 닷은 2 라디안 퍼 세크, 그 다음에 세타 2 닷은 0.4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 이거 구했냐면, 보시면 이제 이 자유물체도와 그 다음에 카이네틱 다이어그램이 같다고 놓여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시면 마이너스, 일단은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두 개의 방향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를 x방향, 여기를 y방향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n 코사인 30도, x방향으로 힘은 n 코사인 30도의 마이너스 밖에 없죠. 얘가 뭐랑 같아요? 질량과 AR 곱한 녀석과 같죠. 마찬가지로 y방향은 어떻게 되죠? 힘에다가 좀 넓게 쓸까요? 힘에다가 마이너스 n 사인 30도. 이게 뭐랑 같아요? ma 세타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r은 어떻게 되죠? ar은 r2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제곱. 그 다음에 a 세타는 어떻게 되죠? r 세타 2 닷 플러스 2r 닷 세타 닷.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때 30세타가 30도일 때 이 값을 구하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이는 노멀 포스를 구할 수 있고요. 노멀 포스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로부터 여기 있는 값들도 다 아는 값들이니까 그때 F의 값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책에 답이 잘못 나와 있는데요. 책에 답이 잘못 나와 있고, 실제 값은 N은 6.17, 그 다음에 힘은 0.345 뉴턴의 힘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책에 답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97번 문제입니다. 13-97번 문제는 제가 드릴 때 책에 그 96번 문제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 96번 문제에서 나온 것이 세타가 30도일 때를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볼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볼을 여기에 보이는 하나의 바가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런 가이드를 통해서 볼이 움직이고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세타 2 닷, 그 다음에 세타 닷이 30도일 때 정해져 있을 때, 그때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 하면요, assume the particle contact only one side of the slot. 그러니까 이 슬롯에서 컨택하는 힘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한번 자유물체도를 또 한번 그려볼까요?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여기 이렇게 볼이 있는데요. 이 볼에 지금 여기에 보이는 요 바, 지금 여기가 30도죠. 30도일 때 요 바를 기준으로 여기에 수직한 이런 힘이 존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호리존털 플레인에 있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볼에 무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슬롯에 의해서 생기는 반력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얘가 뭐랑 같냐면 이게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이는 이제 카이네틱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되냐면 30도를 기준으로 AR과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한 A 세타 이렇게 각각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럼 자유물체도와 카이네틱 다이어그램의 관계로부터 자, 요 방향을 X 방향, 요 방향을 Y 방향 이렇게 놓았을 때 그러면 일단 F에다가 X 방향부터 보면 F에다가 더하기 mg 사인 30도 그리고 n에 사인 30도 이렇게 힘이 있겠죠. 그게 뭐랑 같냐면 ma 세타와 같게 되겠죠. 그 다음에 y방향을 보면 그러니까 r방향이죠. 엄밀하게 보면 r방향을 보면 일단 힘은 n의 코사인 30도 맞죠? 코사인 30도죠. 이렇게 요 힘이니까 코사인 30도 그리고 마이너스 mg 코사인 30도 이게 뭐랑 같아요? ma r과 같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알 수 있는 그러니까 r과 세타와의 관계를 보아야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r,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러면 r과 세타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죠? r분의 0.5가 되겠네요. 그래서 r은 코사인 세타분의 0.5 다시 쓰면 죄송합니다. 다시 쓰면 0.5 세크 세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r은 0.5 세크 세타 라고 알면 r2도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0.5 세크 세타 탄젠트 세타 세타다 이렇게 되겠네요. r2닷은 얘를 미분하려면 좀 더 복잡하게 나올 텐데 굳이 지금 이 시간에 미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타가 30도일 때 세타 닷은 2, 그 다음에 세타 2닷은 3 라디안 퍼 세크 제곱으로 문제에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 A의 세타는 어떻게 되죠? A의 세타는 R 세타 2닷 플러스 2R 닷 세타 닷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R은 R2닷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녀석들을 각각 여기다가 세타가 30도일 때 세타 닷과 세타 2닷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각각 R 닷, R2 닷의 값도 계산이 되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힘과 그 다음에 n 이렇게 두 개를 모르고 있고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계산이 되어지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장 25번 문제입니다. 14장 25번 문제는 스키어가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점프를 했을 때 그때의 이 거리를, 점프한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50m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 스키 점프대가 요 위에 4m만큼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이 친구의 무게는 70k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일단 이 B점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B점에서의 속도는 지금 46m죠? 46m만큼 내려왔을 때의 속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A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B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게 되겠죠. 자, 처음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을 테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이 점을 0으로 놓고 46m 위에 있으니까 mg 곱하기 46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점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되죠? 속도를 갖고 있는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b의 제곱이 되고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에 위치가 여기가 B점을 0으로 놓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B점에서의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빠르게 계산해 보니까 30m/s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B점에서의 속도는 알았는데 B점에서의 그럼 속도를 안다고 하면 그때 B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VB가 30m/s일 때 그때 C점까지 얼마만큼의 거리로 날아갔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12장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SX, 즉 얘는 S 사인 30도 사인이 아니죠. 코사인이죠. 죄송합니다. 코사인 30도가 뭐가 되죠? S0 플러스 VBT가 될 텐데요. 이 S0는 0이니까 VB는 알고 그 다음에 T, 우리가 T를 모르고 그 다음에 S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Y는 어떻게 되죠? S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m가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S 사인 30도에다가 더하기 4m가 될 거고요. 얘가 뭐가 되냐면 S0 플러스 V0 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네요. 엄밀하게 말해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계산을 하면 우리가 지금 얘를 모르고 그 다음에 t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식이 두 개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이 s와 그 다음에 t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각각 그 두 개의 식으로부터 간단하게 계산이 되어지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14-44번 문제입니다. 14-44번 문제는 자동차가 7도의 경사면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도의 경사면을 올라가고 있는데 콘스탄트 스피드로 100km/h로 움직이고 있겠네요. 그때 이제 마찰력과 윈드 레지스턴스 바람의 저항력은 무시한다고 했을 때 파워 에피션시가
파워의 그 에피션시가 0.65일 때 그때 그 파워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자유물체도를 그냥 이 자동차에다 직접 그려볼게요. 자유물체도 어떻게 되죠? mg.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한 수직력. 그 다음에 이 자동차를 끌고 가고 있는 힘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유물체도가 있는데 보시면 이 자동차는 컨스탄트 스피드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컨스탄트 스피드로 움직인다고 한 것은 뭐예요? 힘의 합이 0이라는 말이겠네요. 그러면 X방향,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0일) 거고요. 이 방향의 가속도가 0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힘과 그리고 마이너스 mg 사인 7도 한 것이 0이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힘이 계산이 되어지겠죠. 자, 힘을 구했는데 우리는 뭐 구하라고 했어요? 파워. 뭐의? 엔진의 파워입니다. 이 힘에 의해서 이 자동차는 실제로 어떤 파워로 움직이고 있냐면 파워는 힘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힘은 여기서 계산을 했고요. V는 100km/h라고 했죠. 100km/h니까 100km/h를 m/s로 바꿔줘야 되겠죠. m/s로 바꾸는 거는 100 곱하기 3600분의 10의 3승. 네, 미터로 바꾸고 시간을 초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그때 나오는 파워가 계산이 되어질 텐데요. 이 파워는 지금 자동차가 지금 내고 있는 파워죠. 그러면 실제 엔진이 내고 있는 파워는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내고 있는 파워는 효율에 의해서 처음에 엔진이 만든 엔진이 내고 있는 파워 대비 다음 자동차에 나가는 파워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이게 0.65니까 지금 P인을 구하는 거죠. P인을 구하는데 Pout은 여기서 계산을 했으니 실제로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57번 문제입니다. 14-57번 문제는 스포츠카가 움직이고 있는데 6m/s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바람에 의해서 항력을 받게 되는데요. 항력을 받게 되는 이 항력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속도와 속도의 관계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래그 포스는 이쪽 방향으로 10Vn만큼이 가해지고 있네요. 그때 무엇을 구하라고 하나요? 파워. 엔진이 내고 있는 파워를 구하라고 합니다. 언제? t가 5초일 때. 그리고 이 엔진의 효율은 0.68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유물체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그냥 자유물체도 자동차가 이렇게 있고요. 자동차 질량이 있을 거고 질량이 있으니까 mg 그 다음에 노멀 포스 그 다음에 드래그 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앞으로 밀고 있는 힘이 있겠죠. 이게 결국에는 질량을 가진 자동차가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녀석과 같게 될 겁니다. 그러면 힘에서 결국에는 이 두 개의 프리바디 다이어그램과 카이네틱 다이어그램에서 힘에서 드래그 포스를 뺀 녀석이 뭐랑 같게 되나요? MA랑 같게 되겠죠. 근데 이 드래그 포스는
10V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여기 보시면은 6m/s로 6m/s 제곱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의 지금 무게도 알고요. 그럼 V는 어떻게 되죠? V는 문제에서 보니까 처음에 멈춰 있는데 5초 동안 움직여서 6m/s 제곱으로 가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V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6, 그 다음에 T는 5초, 그 다음에 V0는 처음에 멈춰 있다고 했으니까 0. 그러면 V를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V는 그러면 30m/s가 될 겁니다. 그럼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를 밀어주고 있는 힘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식으로부터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힘을 안다고 하면 결국에는 파워를 구할 수 있겠죠. 파워는 힘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이 되니까요. 그러면 속도는 조금 전에 봤던 속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힘도 여기서 구한 힘이 될 테니까 파워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파워는 지금 자동차가 내고 있는 파워잖아요. 그러면 엔진의 파워는 엔진에서 만들어진 파워에서 자동차가 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파워가 결국에는 효율일 텐데 이 효율이 0.68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파워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으니 엔진에서의 생성되는 파워가 얼마인지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66번 문제입니다. 14-66번 문제는 이렇게 그네를 타고 있는 한 소녀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네를 타고 있을 때 60도, 처음에 60도의 맥시멈 하이트에서 맨 아래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때 세타가 0도일 때 그때 뭘 구하냐면 폴스를 구하라고 하네요. 무슨 폴스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지되고 있는데 이 그네가 지지되고 있을 때 이 A점에서의 힘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점에서의 힘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이 봉에서 이렇게 각각이 작용하는 힘들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그네에서 처음에 그네가 60도에 있을 때와 그 다음에 0도에 있을 때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최대 높이가 60도에 올라와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여기를 그냥 우리가 편의상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으면 그러면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B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같게 되겠죠. 자, A점에서는 가장 높게 올라간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겠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실제로 어느 곳으로 잡아도 상관없으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네의 이 꼭대기 부분을 우리가 0 베이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mgH인데 이때 이 H는 여기가 요만큼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그네의 길이가 2m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가 되겠네요. 이게 뭐랑 같죠? 이제 가장 아래 내려왔을 때는 이때를 살펴보면 그때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mghb인데 이 h는
마이너스 2m겠네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죠? V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V를 구하냐? 이 V를 구한다고 하면 B점에서의 프리바지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면 B점에서의 프리바지 다이어그램은 40km의 소녀가 타고 있었으니까 mg만큼 있을 거고요. 얘가 그네의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장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뭐랑 같냐면 카이네틱 다이어그램은 이제 탄젠셜한 방향의 가속도와 그 다음에 노멀한 방향의 가속도로 표현이 될 텐데요. 탄젠셜한 방향의 가속도는 지금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t-mg가 뭐랑 같냐면 man과 같게 되겠죠. 근데 이 an은 요분의 v의 제곱, 즉 우리가 v를 구한 이유가 그때의 그네의 속도를 알면 이 로는 그네의 줄의 길이니까 2m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줄의 장력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A점에서 자유물체도 한번 그려볼까요? A점에서 자유물체도는 그네 줄이 그네가 제일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네의 장력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요 봉들이 없어지니까 요 봉 방향으로 힘들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보시면 문제에 4개의 서포팅 포스트가 있다고 했으니까 각각 2개 EFC 이렇게 존재를 하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T 아니까 그러면 여기 30도 그 다음에 여기 30도 이건 아니까요. 그러면 F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79번 문제입니다. 14-79번은 5kg의 칼라가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250Nm/m의 스프링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A점에 이렇게 있다가 C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A점에서 멈춰 있다가 C점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때의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즉 다시 말하면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뀌게 됐을 때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점에서의 운동에너지와 그 다음에 A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죄송합니다. A죠. C점에서의 운동에너지와 그 다음에 C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의 합과 같게 되겠네요. 자, 처음에 멈춰있다고 했으니까 A점에서는 운동에너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처음에 언스트레치드 랭스가, 그러니까 스프링의 언스트레치드 랭스가 300m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K 델타 X의 제곱이죠. 근데 이 델타 X가 어떻게 되죠? 0.4에서 0.3에서 0.4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를 뺀 0.1이 되겠네요. 자, 처음에 A점을 높이를 2점을 기준으로 0으로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점에서의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이 0과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합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C점에서의 운동에너지는 일단 움직이고 있으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mg 그 다음에
0.3m만큼 내려왔으니까 0.3의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이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스프링이 더 늘어났으니까 네, K는 스프링에 의해서 2분의 1 K 다음에 예, 지금 C점에 있으면 여기가 0.3m, 0.4m니까 이 길이는 0.5m가 되겠네요. 그러면 0.5에서 0.3을 뺀 녀석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네,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